야, 누구 들어오시나? 한 명 들어오셨네. 동인씨 아주 좋은 자세예요. 들어오자마자 좋아요부터 누르고 그러고 행사를 하는. 내가 잘 가르친 것 같아. 또 한 분 들어오셨네. 누구실려나? 자, 추석 명절 다들 잘 세셨죠? 저는 몸이 아파서 지병이 있잖아요, 그죠?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병이 있다 보니까 독한 약을, 간에 부담을 주는 약을 장기간 먹고 있습니다. 늘 보면 좀 일을 하면서도 피로와 싸우는, 일과 싸운다, 뭐 아니면 뭐 돈 버느라 고생한다, 뭐 이런 느낌보다 늘 피로감과 싸우는 좀 그런 느낌입니다. 민영씨, 할롱. 민영씨, 동인씨는 들어오면서 좋아요부터 누르고 그러고 이제 인사하던가. 민영씨도 좋아요 좀 눌렀죠? 하여튼 추석 때 푹 쉬면서도 저는 그렇게 푹 쉬었다는 느낌이 안 든다고 해야 되나요? 또 명절이라고 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또 한잔 찌끄리고 그러니까 몸이 더 괴롭고 막 힘들게 명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명절을 싫어, 나 사실. 솔직히 저는 명절이 너무 싫어요. 좀 외롭거든요. 평상시에 만나는 사람들, 근데 몸이 아프면서 대외 활동을 많이 이제 끊은 채 이제 한 10여 년 가까이, 이제 10여 년 넘었겠네. 혼자서 이제 지내는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끊어졌고, 또 명절이 돼도 사실 일가 친척들도 예전 같지 않죠, 그죠? 자주 보는 일가 친척들도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명절 때 만나도 그냥 되면 서먹서먹하고. 잘했어요, 하트 6번. 아유, 잘했어요. 그래서 명절이 참 싫은 게, 평상시에도 보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로는 맨날 뭐 밖에 나가서 놉니다, 해변 카페에 가서 꿀유자차 마시면서 해변에 뛰어다니는 아가씨도 구경하는 게 낙입니다, 뭐 이렇게 말은 하지만 딱히 뭐 할 일도 없고 심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하는 게 취미생활처럼 하는 게 공부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해야 되는 공부보다는 내가 재밌는 공부, 내가 공부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몰입해서 거기에 푹 빠질 수 있는 공부를 주로 했고, 또 그것들로 평생 밥을 먹고 사는 그런 성향의 인간이에요, 제가. 저는 아직도 이제 주식 공부가 재밌고,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유튜브로 가르친 지도 뭐 벌써 5년이 넘었고, 따로 뭐 단톡방 이런데, 주식 공부방 이런 데에서 가르친 것까지 합하면 거의 한 7, 8년, 8, 9년 됐죠. 그런데도 아직도 모르는 게 있고, 또 새롭게 깨닫는 것들도 많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재미있어서 좀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번 명절 연휴 때에도 공부를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평상시에는 돈도 벌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조금 공부의 깊이가 적었다면, 깊이가 좀 얕았다면, 그런 이제 명절 때 같은 때는 아예 그냥 집중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명절 때 조금 스스로 새롭게 깨닫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 안정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느낀 부분이 좀 더 있달까? 좀 나중에라도 정리가 되면 우리 멤버분들께는 한번 그런 제가 새롭게 배운 거, 깨달은 거,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사실 아침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어디였더라? 머니투데이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저 멤버 톡방에서도 이렇게 오늘 장은 좀 빡실 수도, 안전벨트 단디 매약 라고 이렇게 글을 좀 올려놨었는데, 종목 이런 것들은 제가 일부러 추석 연휴 막 들어갔을 때 멤버분들 공부 좀, 추석 연휴 때 한가하신 분들은 공부 좀 하시라고 종목들은 미리 좀 선별해가지고 올려드렸죠, 멤버 톡방에. 근데 이제 어쨌든 요번 그 추석 연휴 기간에 조금 주지할 만한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가파르게 계속 지금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원달러 환율이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전고점까지 넘어서버렸죠. 그죠? 넘어서버리고 지금 더 초올리는 좀 그런 중인데, 요 앞에 좀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여기까지 와서 지금 살짝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죠. 그죠? 사실 추석 연휴 가기 전에도 꾸준히 지금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불안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역시도 찜찜한 구석은 있다. 평상시에 저라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시했을 건데, 다만 이제 제가 그 얘기는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단편적으로 무조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개똥망이야 라고 이제 해서는 안 된다. 원달러 환율이 이게 과연 원화 가치의 하락 때문이냐, 아니면 달러 가치의 상승 때문이냐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얼마나 위험한 어떤 환율의 상승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거는 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원화 가치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달러 지수가, 특히 말하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좀 찜찜한 구석은 있지만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까지는 없을 걸로 보인다. 즉
기본적으로 코스피 대형주, 특히 뭐 반도체 섹터의 대장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삼성전자 스크닉스향 어떤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으로까지도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아니면 좀 위험하게 보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추세적으로 또 수급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 들어가기 바로 전날 제가 방송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번 추석 연휴가 길기 때문에 불안해서 집어 던지고 추석 연휴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굳이 그러실 거 없이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죠? 해드렸었는데 대충 시부려도 대충 맞죠. 그죠? 운빨이지 뭐 솔직히 뭐 제가 뭐 알고 맞추겠어요. 그죠? 예. 그냥 막 시부리다 보면 운이 좋으니까 맞는 거고 남들보다 제가 좀 더 운이 좋다 보니까 좀 더 자주 많이 확률 높게 맞추는 것일 뿐인 거고. 그죠? 그래서 오늘 지금 기본적으로 추석 연휴 바로 전이었던 지지난주 목요일 날 삼성전자 스크닉스가 폭등을 했었지만 삼성전자가 91,000원에서 한 번 더 부딪힐지 어떨지는 한번 지켜봐야 한다. 여기서 한번 부딪혔던 것처럼 한 번 더 부딪혀서 이렇게 갈지는 두고 봐야 한다. 하지만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나쁘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들고 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이건 뭐 거의 폭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시총 1등 종목인데 이 무거운 놈이 오늘 뭐 장중에 6% 가까이 올리고 있으니까 폭등이 나오고 있긴 하네요. 그죠? 제가 이걸 제 기억으로 저 삼성전자 아마 파동적 측면으로는 이번에 한 10만원까지 정고점이 지금 99,000 얼마인가 그럴 거예요. 보자. 96,800원 96,800원인데 요거 한번 넘어서가지고 한 10만원 정도 찍지 않겠나? 10만원 정도 찍지 않겠나? 뭐 오버슈팅이 단기간 오버슈팅이 좀 더 나온다면 한 11만원까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한 10만원 정도까지 10만원 정도까지는 찍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요때부터 했죠. 그죠? 요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가파르게 막 미친 듯한 상승을 보이면서 지금 거의 이제 10만원 근처까지 지금 다가가고 있는 중간 과정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충 10% 대충만 맞추죠. 그래서 대충 10%는 막 대충 막 가고 스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좀 갔다가 좀 이렇게 쉬어갈 것 같아. 당분간은 좀 쉬어갈 것 같고 좀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삼성전자와 스크닉스 사이의 어떤 키 맞추기 측면으로 보자고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자, 이게 스크닉스야. 이렇게 된 게 스크닉스야. 삼성전자는 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어. 그러면 키 맞추기를 하려고 하면 삼성전자 혼자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죠? 얘가 혼자 올라갈 수도 있겠고 여기까지. 그게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때 스크닉스가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죠. 혹은 이 중간 어디선가 만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걸 키 맞추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스크닉스가 조금 조정받고 삼성전자는 올라와서 중간쯤에서 만나서 키를 맞추지 않겠냐라고 일단 얘기를 했었고 근데 스크닉스가 워낙 세니까 스크닉스가 워낙 세고 재료도 있고 그 다음에 HBM4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추월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또 스크닉스에게 HBM4까지도 선점을 줘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제가 어려울 수 있겠다. 스크닉스는 그냥 옆으로 기고 삼성전자는 그냥 따라 올리고 이런 분위기로 해서 여기 위에서 만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보자면 스크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스크닉스는 여기서 돌아가고 삼성전자도 폭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지금 좁히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죠. 왜냐? 반도체 섹터가 너무 강해요. 강해도 너무 강해요 지금. 일단 AI와 관련한 그래서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전망치와 관련한 삼성전자 스크닉스의 어떤 그 앞으로의 그 밸류 확대의 기대감도 반영이 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얘기도 아마 저번 추석 전에 했던 것 같아요. D램이 풍기 현상을 지금 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스크닉스가 죽기 살기로 D램을 찍어내고 있는데 그 찍어내는 D램을 싹쓸이 해가는 전 세계가 지금 싹쓸이를 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찍어내는 물량은 한계가 있는데 필요로 하는 인간들은 많아서 싹쓸이를 해가다 보니까 지금 재고량이 점점점 재고 비축 양 자체가 점점점 지금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풍기 현상이 벌어지면서 D램의 가격 상승도 올라가고 D램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D램의 가격이 거의 폭등이라고 할 정도의 수준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스크닉스의 영업이익 마진이 대폭 늘어나고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은 삼성전자와 스크닉스는 계속 괜찮을 거야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이유로 지금 뉴스가 이제 막 나오죠. 그렇게. 메모리 없어서 못 판다. 이게 오늘 이 뉴스는 오늘 나왔네요. 메모리 없어서 못 판다. AI 훔쳐탄 삼성전자 스크닉스 분기 영업이 10조 원 찍나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뭐 이런 뉴스들이 지금 막 나오면서 삼성전자와 스크닉스의 폭등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저는 이걸 추석 전에 이미 알고 그죠? 여러분들한테 방송으로 한 두어 번 씹으려 드렸죠. 그죠? 먼저 알고 좀 덤비시면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내 자랑 이런 건 또 깨알 자랑이니까 자랑을 또 한 번씩 해줘야 저 스스로도 좀 만족감이 생기고 여러분들한테도 좀 뽀대도 나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아마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즉 제가 삼성전자를 한 10만원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올릴 것 같아요 라고 이때부터 시부럽다 하더라도 이때부터 시부럽기 때문에 한 10만원 정도까지는 가는데 그 10만원에서 이제 꺾어질 건지 아니면 횡보를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쉬지도 않고 계속 올라갈 건지는 그때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의 어떤 그 상황으로만 보자고 하면 찍어내는 놈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찍어놓은 좋은 품질을 제일 많이 찍어낼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스키닉스인데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물량은 점점점 커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요번 분기에 디램으로 인해서 지금 빨아먹는 어떤 그런 영업이익의 어떤 그런 그 캐파를 훨씬 초과하는 수요량이 뭐 4분기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현재로서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연말까지 아마도 우리나라 지수를 삼성전자와 스키닉스가 계속 주도할 수 있겠다. 삼성전자와 스키닉스는 아직도 밴드를 좀 위로 더 올릴 수 있는 좀 여지가 충분한 어떤 재료가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제가 이제 기술적인 판단으로는 삼성전자가 뭐 10만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그건 이제 제가 저 밑에 5만원대 있을 때 이게 스키닉스지? 죄송합니다. 삼성전자가 밑에 5만원대에 있을 때 이거 10만원 가요라고 얘기했었지만 좀 기술적인 어떤 분석으로 나온 값이라고 봐야 되고요. 어쩌면 10만원을 넘어서 초과적인 어떤 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라는 측면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와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자 스키닉스 지금 들어가자 하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족밥 하류 그 호구개미 인정하시는 거죠. 그죠? 제가 이때 이제부터는 모아가셔도 돼요. 찐바닥 찍었어요. 정확하게 요날 얘기했었죠. 정확하게는 진짜 말 그대로 찐바닥 5만원 깨지던 날 제가 삼성전자가 5만원 깨졌다는 건 진짜 찐바닥이니까 지금부터 모아 나가시면 돼요 라고 얘기했던 요럴 때 사가지고 지금 수익을 만끽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가져갈지 한번 조금 이제 상단을 더 열어놓고 어차피 수익 중이니까 그죠? 거의 더블 가까운 수익 중이니까 상단을 좀 열어놓고 보자라는 의미인 거지. 지금 들어가서 이제 꿀을 빨아보겠다라고 이제 덤비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호구 인정이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그죠? 무슨 일이라도 갑자기 생겨가지고 순간적으로 확 한번 무너뜨려버리면 여기서 사신 분들은 이만큼 수익이 나 있다가 수익이 이만큼 줄어든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버티실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사신 분들은 이거 확 무너뜨려버리면 바로 일단 손실 전환인과 동시에 그 손실 폭이 막 20%, 30%, 40% 넘어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못 버티시죠. 못 버티고 다 틀려나가면 그 틀려나가는 물량을 메이저가 다시 다른 세일로 주워 담아가지고 이제 전고점을 넘기는 그런 걸 이제 메이저들이 잘 쓰는 수법이다. 즉 이런 어떤 어느 정도 한계까지 지금 쳐올려 놓은 상태에서는 메이저들이 일부러라도 쳐누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스윙어가 들어갈 수도 있단다. 그러니까 들어가자 이러면서 덤비시다가는 피똥 쌀 수 있다. 그런 걸 참고하시면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사실 단기 과열 상태인 건 맞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스키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단기 과열 상태인 건 맞아요. 이거 좀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만요. 우리 멤버들만 아시는 멤버들한테만 보여드리는 거라서 어쩔 수 없이 잠깐 가릴게요. 그냥 아무한테나 다 가르쳐주면 우리 멤버들이 치거든요. 우리 멤버들이 되게 똥생이들이라가지고 잘 뛰죠. 잠깐만요. 짠짠짠짠짠. 자 보시면 빨간 선 하나 보이죠, 그죠? 빨간 선. 무슨 선인지 모르겠죠. 아시면 안 돼. 우리 멤버들만 알아야 돼. 우리 제자들하고 딱 부딪히면 걔 박살나죠, 그죠? 걔 박살나고 쭉 가다가 부딪히니까 빠지고 하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삼성전자나 스키닉스 같은 아주 큰 종목, 아주 대형주들은 이 정도의 단기 과열이 나온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제 가격 압박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뜻이다 보니까 저 자리에 쳐맞으면 좀 불안함을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이때처럼 장기적인 이제 하락이 나올 것까지는 몰라도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뭐 단언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단기적 눌림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단기적 눌림 혹은 단기적 어떤 쉬어가는 구간을 줄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오늘 지금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뭐랄까 겁대가리가 없으신 분들이다 정도로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스크립스 마찬가지인 거죠. 스크립스도 보면 이거 쭈르륵 타고 올라가다가 갔다가 살짝 부딪히고 척해버리면 이렇게 밑으로 달려버립니다. 이건 뭐 넥스트 트레이드 시장에서 나왔죠. 받으면 잠깐 쉬고 받으면 잠깐 이렇게 눌러버리고 지금 이제 그거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건데 스크립스 그러니까 상당히 단기 과랑 말고 반대가 뭡니까? 단기에 과하게 올랐다. 단기 과등? 이런 표현 없는데 제가 이제 그 잘났다는 자칭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 이런 거에 좀 약해요. 과열, 단기 과열권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설사 이 과열 상황이 더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죠? 며칠 더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꺾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이 오늘 오후에 꺾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볼 수 없는 정도의 지금 약간은 이제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많이 과열 구간이죠. 그러니까 많이 과열 구간이니까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다. 차라리 조금 쉬어가는 눌림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이렇게 딱 쳤는데 눌림이 나와주면 땡큐인데
눌림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최소한 여기서 요 정도 이제 그려주는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기간 조정 정도가 좀 나오는 거를 좀 기대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지. 지금 오늘 막 쫙쫙 기어 들어가셨다가는 피똥을 쌀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재료적 측면으로 봤을 때 상방으로 좀 더 열려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매수 들어가라고 하기에는 설사 지금 매수 들어가서 수익이 난다 치더라도 그런 매매 습관을 몸에 배워버리면 판판이 다 박살날 수가 있어요. 10개 중에 한두 개가 그렇게 올라가서 먹으면 뭐합니까? 7, 8개, 8, 9개는 박살나는데. 그런 습관을 들이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삼성전자 스크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또 삼성전자 스크닉스 향 밴드 업체들 중에서도 소부장들 중에서도 보면 대장주들 있잖아요. 그런 놈들이 좀 상방으로 좀 더 열려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겉대가리 없이 들어갔다가는 피똥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쉬운 건 있어요. 뭐냐면 지수는 분명히 올랐어요. 보시면 지수는 분명히 코스피 역사적 신고점을 찍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냥 저번 추석 바로 직전 마지막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안 했나? 어디선가 했을 거예요. 지금 그날 갭으로 뛰어 올려놨죠, 그죠? 보시면 이렇게 갭을 바짝 띄우면서 올려놨단 말이에요. 이걸 코스피 지수단에 코스피의 어떤 바운더리 내에 있는 코스피 종목들 전반이 끄집어 올리면서 저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요. 전날도 순전히 삼성전자하고 스크닉스 둘이가 저걸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때 당시 그렇게 쳐 올릴 때 재료는 있었죠, 그죠? 재료는 챗GPT가 삼성전자와 스크닉스한테 궁둥이를 흔들었다는 등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 재료빨로 올려놓은 건데 실제로는 제가 그전부터 얘기했었지만 저는 샘 알트만인지 걔가 삼성전자하고 스크닉스하고 손을 그렇게 잡으려고 와가지고 알랑방으로 낄 줄 알고 제가 그전부터 시부렸겠습니다. 그죠? 저는 그전부터 얘기했던 게 디램이 아주 잘 팔려. 디램이 아주 그냥 개짭짤해. 돈 잘 버는 기업은 돈 잘 버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아마 계속 좀 올라갈 걸 좋을 걸 했는데 저렇게 올려놓을 때는 샘 알트만 발음이 잘 안 돼요. 하여튼 그놈 때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사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스크닉스의 돈 빨아먹는 이 규모가 아주 역대급으로 쏠쏠하게 괜찮다라는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었는데 지금 추석 지나고 오늘 지금 뉴스 나오는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이제 뉴스로 나오면서 추가 상승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리는 통한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지금 지수적 측면으로는 사실 삼성전자와 스크닉스가 저 지수의 갭을 만들면서 쳐올려 놓은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지금 갭이죠, 그죠? 거의 갭이네. 저걸 갭이라고 할 수 있나? 살짝 눌러가지고 이제 아래쪽 피레침과 위에쪽 피레침이 살짝 만났네요. 만나서 싹 벌어졌네요. 조금 메꿨다고 할 수도 있겠지. 어쨌든 요거는 지금 갭으로 좀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매수의 힘이 이제 조금만 내 힘이 빠져버리면 갭 메꾸로 내려올 수 있겠죠. 순식간에 메꾸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삼성전자나 스크닉스가 기술적으로 단기적 과열 구간에 들어섰는데 그렇다면 좀 눌릴 확률이 지금 매우 커져 있는 상태이고 지수단에는 갭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좀 조심해야 되겠죠.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머니투데이 유튜브 아까 우리 멤버분들 공부하는 공부방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놨지만 머니투데이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오늘은 그냥 대충 좀 쉬어가시고 다음 주에 분위기 좀 보고 좀 덤벼가지고 꿀을 빨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글을 적어놨지. 아까 아침에 적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막 시작할 때 코스피 코스닥 예상 지수 팍 뛰어가 1점 몇 프로 거의 2% 가까이 뛰어 시작하니까 전부 다 막 환호성을 질렀어요. 질렀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라고 제가 했는데 역시나 지금 이제 장 초반에 잠깐 반짝 좀 세더니만 코스닥은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지금 강보합선을 살짝 지금 이제 회복하고 있는 정도 수준이고 그다음에 코스피 역시도 보면 장 초반에 비하면 조금 이제 맥이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읽는 법, 예상하는 법. 오늘은 전반적인 지수 상태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 오늘 이렇게 흘러가고 내일 그렇게 흘러가면 다음 주엔 어떻게 흘러가겠네?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흘러가겠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이 주식 시장을 바라보면 아무래도 좀 대응하기가 좋겠죠. 대응하기에 조금 더 유리하고 쉽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고 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었나? 원달러 환율, 달러 지수, 반도체, 삼성전자, SK 다 말씀드렸네, 그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그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언제부터 얘기했지? 올 봄부터 제가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네. 올 봄부터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삼성전자는 이미 HBM3는 다 안 나와. 그래서 내부적으로 언론을 타지도 않았고 이런저런 어디에서도 좀 그런 얘기는 없었지만 제가 아는 어떤 루트로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삼성전자가 이미 HBM3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고 야 이건 이미 답 없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HBM3는 스크닉스 주고 HBM4만큼은 우리가 먼저 선점해가지고 개꿀을 빨자라고 이제 전략적으로 밀어서 HBM4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아주 박차를 가하고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제가 요즘 봄에 찌꺼려 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3, 4월달 그럴 때. 근데 지난달에 지금 언론에 일단 나온 거는 삼성전자가 또 스크닉스한테 졌죠. 스크닉스가 먼저 그 젠슨항하고 이렇게 쪽쪽딱 다시 얘기가 된 걸로, 계약 성사된 걸로 그렇게 일단 먼저 나왔고, 삼성전자는 이제 뭐 될 수도 있는 뭐 이런 그런 지금 느낌적인 느낌으로 좀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했었거든요, 사실. 아, 이러면 나가린데? 이러면 삼성전자 진짜 나가린데. 3를 뺏긴 거는 그렇다 쳐. 왜냐하면 예전에 HBM 관련되는 연구를 스크닉스와 함께 같이 경쟁적으로 하다가 스크닉스는 계속 하고, 삼성전자는 야, HBM 돈도 안 되는 거 일단 접어 이래가 접었던 게 큰 실수였다. 하지만 지금 와서 이제 삼성전자의 기본적인 어떤 기술적 그 체급이 있으니까 순식간에 따라 붙어가지고 아마 스크닉스의 지분을 좀 뺏어올 거야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못 뺏어왔고, 그럼 HBM3는 안 되니까 막 HBM4라도 이제 4로 이제 삼성전자가 과거의 어떤 그 명성을 회복할 거야 라고 했는데, 4도 지금 어쩌면 이제 스크닉스한테 질질질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지금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측면으로는 좀 실망스럽다. 다만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삼성전자를 배불려줬던 D램 쪽은 다행스럽게도 전 세계가 데이터 센터 관련되는 부분 때문에 그 HBM 이런 거는 엔비디아의 그 GPU 만드는 AI용 AI 칩셋용 이제 GPU를 만들어내는 것에 HBM이 필요로 하니까 이제 개꿀을 빤다 치더라도, D램 쪽은 데이터 센터를 대규모로 이제 세워 올리면서 어떤 발생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저장 기술적으로 어려운 얘기 하지 맙시다. 나도 잘 모르고 어쨌든 간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D램의 수요가 폭증하는 관계로다가 삼성전자도 지금 개꿀을 빨고는 있지만, 어떤 D램은 계속 헤쳐먹던 해오던 이제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쌀알 같은 거잖아요. 쌀알. 좀 첨단, 아주 맛있는, 아주 고급 요리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는 좀 아쉽다. 삼성전자의 어떤 미래를 봤을 때는 좀 아쉽다. 개인적으로는. 모르지 뭐 또 다른 또 좋은 또 후제 뉴스를 만들어낼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의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제드래곤이 하고 있는 퍼포먼스만 보자면 저기야 안타깝다, 실망스럽다, 이게 제 기분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혼자 지금 저 추석 연휴 지내고 난 다음에, 원래 사실 금요일에 별로 찌끄릴 말이 없어요. 아시잖아. 금요일에 뭘 찌끄립니까, 그죠? 오늘 찌끄려봤자 또 주말 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그 벌어지는 일에 따라 가지고는 다음 주에 또 어떤 방향이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이쪽인데 이쪽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찌끄릴 것도 없고, 또 찌끄려봐야 맞추면 수익자는 원래 맞추는 몸이니까 뭐 당연히 맞췄네 이거지만, 혹시나 틀려버리면 개망신도 그런 개망신이 없는 거라서 금요일에는 사실 뭐 좀 찌끄리기가 싫은데, 별로 찌끄려봤자 나한테 득될 게 없다 이런 어떤 생각이 사실 드는 것도 사실인데, 뭐 추석 연휴 동안 그죠? 너무 이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지금 보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왜 사람들이 막 환희에 들떴었냐 하면 그런 게 있어요. 환희에 들떠가지고 난리쳤던 게, 미국이 나스닥하고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까지 신고가를 막 찍었잖아요. 야, 쟤네들 신고가 찍었는데 그럼 우리도 오늘 막 빵빵빵 날아가겠네,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환희에 들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사실 우리가 먼저 달렸죠, 그죠? 추석 전에 사람들이 오늘 아침 좀 착각했던 게, 사실은 우리가 먼저 달렸던 거예요. 우리가 추석 바로 전인 목요일 날 먼저 갭으로 뛰어서 달렸기 때문에 미국장도 같이 달린 거거든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스크닉스 반도체 섹터가 지난 목요일, 그러니까 추석 전에 먼저 달려놓고 쉬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서 미국장도 달린 거거든요. 근데 미국장이 달렸으니까 우리도 달리겠지 말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전부 다 환희에 들떠가지고 가자 하는데, 사실 시가에서 지금 도지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몰라. 머니투데이 유튜브 채팅창에서는 제가 그렇게 찌꺼리니까 또 별로 그렇게 기분 좋게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많던데, 뭐 좋게 생각하든 말든 간에 나을 바가 그냥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분석이기 때문에. 아침에 저 머니투데이뿐만 아니고 다른 주식 방송에 나오는 자칭 전문가들 다 그렇게 찌꺼렸어요. 와, 간다, 이제 미국장 가는 거 보니까 우리도 가겠습니다. 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좋고요, 뭐 사고요, 전부 다 보면 막 어마어마한 고점에 신고가 영역에 있는 놈들, 그런 놈들 다 추천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욕을 쳐드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도 안 되면서 어떻게 그걸 리딩을 한다고 보는지, 그들의 용감함에 참 경의가 표해진다고 해야 되나? 조금 지금 좀 조심해야 된다. 좀 조심해야 된다. 즉, 그래서 아침에 제가 멤버 톡방에서도 오늘 장은 좀 빡칠 수도 있으니까 안전벨트 단디 매시고요. 머니투데이 유튜브 채팅창에는 너무 환희에 들떠가지고 지금 겨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오늘은 좀 쉬시고, 다음 주 분위기 바람이 눌림 좀 주면, 좀 쉬면 그때 한번 이제 또 적당한 놈들 잡아가지고 개꿀을 빨아보는 방향으로다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아니 말고지만 이렇게 좀 찌꺼렸다,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세요. 아는 건 뭐 크게 많지 않지만 쥐어 짜가지고 답변을 드릴 테니까. 또 그렇잖아요. 저도 아는 것도 없어도 아는 척 이렇게 막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잘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질문하시면 제가 있어 보이게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자, 쿨피스 씨, 또 랩트는 진짜 이쁜 사람 씨도 할롱 까 애경 꿀빠는 하루. 대영 씨 어서 오시고요. 대영 씨는 왠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때 공부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멤버분들 중에는 그래도 공부에 대한 의욕이 제일 강한 분이 지금 대영 씨일 거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게 보이고. 김경 씨도 어서 와요. 반가워요. 알고 정말 상한가 먹었지? 저도 못 먹으면 안 되지. 아, 참 지우고. 너 상한가 먹었지? 아유, 참 좋겠네. 좋겠네. 축하해요. 축하하고. 이거만 있는 게 또 다른 거 있는데. 다른 거 뭐였더라? 이거였나? 아, 이거였나? 원익 요것도 제가 그 멤버 톡방에서 리스트 올려드렸던 거거든요. 요거 우린 PTS 요것도. 아, 이거 말은 다 했다 그냥. 어차피 멤버분들한테 다 리스트 올려드린 거니까 그죠? 유니온 머티리얼 상한가 같고, 그 다음에 우린 PTS 이것도 거진 상한가 안 갔나? 이거 장대가 유난히 길어 보이길래 17% 정도 올라갔네요. 조금 이제 상단에 좀 막히는, 기술적으로 저항을 좀 받는 느낌이죠. 그죠? 원익은 요거 있어. 예. 여기서는 파는 게 맞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까지 딱 지금 윗꼬리 딱 찍고 지금 윗꼬리 딱 찍고 눌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윗꼬리 다는 거예요. 우리 멤버분들은 아마 잘 먹고 튀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특별히 질문 없으십니까? 쌀채로 나가봅니다. 그래요. 가셔가지고 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처럼 전업 투자자가 아니신 분들은 특히 자신들의 본업에 집중하셔야 돼요. 사람들 그 주식을 하다 보면 그 주식이 신경 쓰여서 자꾸 본업을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식으로 막 꿀을 빨고 있든 아니면 피똥을 싸고 있든 간에 관계없이 본업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본업에서 꾸준히 고정 수익이 있어야 주식 또 더 잘 되거나 좀 단기적으로는 좀 손실이 있더라도 하다못해 물이라도 탈 수 있거든. 본업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만 할까요? 응? 여기까지만 할까요? 사실 오늘 뭐 딱히 찌꺼리 말도 없는 날이긴 하다니까. 그러니까 질문도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이제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조금 방향성을 보일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방향성, 사실은 지금 위로는 이미 꽤 방향을 잡아 올라왔잖아요. 그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뭐 최악의 경우는 좀 눌림을 줄러 그럴 가능성이 지금 아주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음 주를 아주 좋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또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걸 기대하고 현금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튀어 올랐을 때 먹고 튀어가지고 막 들고 있다가 또 박연세를 주는 놈 있으면 또 잡아당고 이제 그런 매매를 좋아하는 놈이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쇼핑을, 다음 주는 아마 쇼핑하는 재미로 한 주가 그냥 쏠쏠하게 흘러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연휴 동안 너무 놀았더니만 방송하는데도 어색해 죽겠습니다. 연휴 동안 너무 놀아가지고 방송하는 게 너무너무 어색해요 지금. 손발 오그라들어 미치겠어. 여기까지 합시다 하고 주말 좀 또 마저 푹 쉬시고 월요일날 점심시간 때도 뵙는 걸로 하십시오. 질문이 없으시니까 그죠? 자,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빠임.